여러분, 타겟 스포츠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타겟 스포츠는 단순히 점수를 겨루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맞춰 동작을 조절하는 종목이에요. 오늘은 타겟 스포츠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럼 먼저 타겟 스포츠의 주요 특성 4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타겟 스포츠는 조준하고 맞히는 종목입니다. 다트, 컬링, 사격은 목표물을 정확히 맞히는 게 핵심이에요. 던지기, 굴리기, 조준하기 등 방법은 다르지만 모두 정확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 타겟 스포츠는 집중력과 침착함이 필요한 종목입니다. 점수를 높이려면 마음을 가다듬고 호흡과 동작을 조절해야 해요. 움직이지 않고 집중하는 다트, 릴리즈 타이밍을 맞추는 컬링, 조준과 호흡을 조절하는 사격, 모두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타겟 스포츠는 전략과 팀워크가 중요합니다. 혼자 점수를 올리는 경우도 있지만 팀 게임에서는 역할 분담과 전략적 판단이 필요해요. 누가 점수를 기록하고 누가 지원할지, 어떤 순서로 시도할지 함께 고민하며 협력해야 합니다. 마지막 4번째, 타겟 스포츠는 누구나 도전할 수 있어요. 힘이 약하거나 운동을 잘 못해도 집중하고 차근차근 시도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요. 정확도를 높이거나 전략을 고민하는 등 각자 강점을 살려 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럼 타겟 스포츠를 하면 좋은 점을 알아볼까요? 다트는 팔과 손 근육, 컬링은 몸의 균형과 다리 힘, 사격은 자세 유지 근육까지 모두 쓰게 돼요. 집중해서 움직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힘도 붙고 기초 체력이 향상됩니다. 또 공이 어디로 날아올지, 스톤이 어디로 굴러갈지 조준할 때는 항상 집중을 해야 해서 자연스럽게 집중력이 올라가요. 그리고 팀 활동을 하며 서로 도와주고 응원하는 과정을 통해 협력과 팀워크를 형성할 수 있고요. 작은 점수라도 맞히거나 팀에서 역할을 잘 수행하면 뿌듯함과 자신감이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승리보다 공정하게 즐기는 것, 친구를 배려하며 함께하는 것 등을 배우게 돼요. 실수해도 서로 격려하고 규칙을 지키며 안전하게 즐기는 법을 익히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타겟 스포츠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타겟 스포츠는 정해진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맞춰 전략을 세우고 동작을 조절하여 타겟을 정확하게 맞히는 스포츠예요. 우리가 앞으로 함께할 타겟 스포츠 종목은 바로 다트, 컬링, 사격입니다. 먼저 다트의 장비와 운동 공간을 살펴보겠습니다. 다트는 5가지 중요한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부품들이 어떻게 기능하고 왜 중요한지 아는 것은 다트를 더 잘 던지고 안전하게 즐기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가장 먼저 다트보드에 직접 꽂히는 부분인 팁입니다. 팁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자주 사용하면 마모되거나 파손될 수 있어요. 이럴 땐 교체해줘야 합니다. 팁은 주로 플라스틱, 스틸, 그리고 자석형이 있습니다. 배럴은 여러분이 손가락으로 다트를 직접 잡는 부분이에요. 배럴의 모양이나 무게, 재질은 다양해서 각자의 손에 맞는 다트를 선택하는 것이 편안하고 정확한 투구에 중요합니다. 이어서 샤프트는 배럴과 플라이트를 연결하는 부분입니다. 샤프트의 길이와 재질 또한 다트의 비행 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트의 꼬리 부분인 플라이트는 다트가 공중에서 안정적으로 날아가도록 도와주며 파손될 경우 팁이 흔들려 다트가 꽂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다트가 꽂히는 다트보드에 대해 알아볼까요? 다트보드는 재질에 따라 크게 전자식, 자석판, 나무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소프트 다트용 보드는 설치할 때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바닥에서 보드의 중앙까지의 높이는 173cm여야 하고 바닥에서 다트를 던지는 선까지의 거리는 244cm입니다. 이 기준은 공정한 경기 환경을 위한 약속이니 꼭 지켜주세요. 이어서 2번째 종목인 플로어 컬링의 장비와 운동 공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플로어 컬링 스톤은 얼음이 아닌 체육관 바닥이나 교실 바닥에서도 잘 굴러갈 수 있도록 바퀴가 내장되어 있어요. 손잡이를 잡고 부드럽게 밀어주는 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스톤이 향할 목표는 바로 하우스입니다. 스톤이 하우스의 중앙에 가까울수록 높은 점수를 얻는 거예요. 플로어 컬링의 경기 공간은 10m의 직선 공간만 있으면 어디서든 활동할 수 있습니다. 체육관, 복도, 교실 앞뒤 어떤 공간이든 10m의 직선 공간만 확보된다면 즐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확성과 집중력의 끝판왕, 사격의 장비와 운동 공간입니다. 먼저 우리가 사용하게 될 장비는 비비탄 사격 장비입니다. 그리고 사격 공간은 모두의 안전을 위해 4대, 대기구역,
관찰 구역이 각각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경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다트 경기는 정해진 선 뒤에서 순서대로 다트를 던지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보드 중앙에 가까울수록 높은 점수를 받게 되고 모든 투구가 끝났을 때 총합 점수가 높은 사람이 승리합니다. 플로어 컬링은 팀 스포츠입니다. 각 팀이 번갈아가며 스톤을 하우스 중앙에 가깝게 보내는 것이 목표죠. 경기 종료 후 가장 중앙에 가까운 스톤을 많이 가진 팀이 승리합니다. 또 상대 스톤을 밀어내고 우리 스톤을 지키는 지능적인 수비와 공격 전략이 필요해요. 사격 경기는 정해진 횟수의 발사를 통해 표적의 중심에 얼마나 가깝게 맞췄는지 점수로 겨루는 종목입니다. 한 발 한 발이 승부를 좌우하기 때문에 차분한 호흡과 집중이 핵심입니다. 모든 사격이 끝나고 총점이 가장 높은 학생이 승리합니다. 타겟 스포츠 경기 방법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먼저 다트의 주요 경기 규칙입니다. 다트는 던지는 선 뒤에서 순서대로 3개의 다트를 던지며 시작하고 정해진 라운드 점수를 먼저 0으로 만드는 선수가 승리합니다. 다트가 보드에 꽂힌 위치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며 중앙 불사의 안쪽은 50점, 바깥쪽은 25점. 보드 외곽 더블링, 트리플링 영역은 해당 배수 점수를 획득합니다. 던질 때 발이 오커라인을 넘으면 해당 투구는 무효가 되며 다트를 던지지 않고 건드리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또 점수를 잘못 기록하면 다시 투구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플로어 컬링의 주요 경기 규칙입니다. 플로어 컬링은 팀별로 스톤을 번갈아 가며 하우스 쪽으로 굴리며 시작합니다. 모든 스톤을 굴린 후 하우스 중앙에 가까운 스톤 수가 많은 팀이 승리합니다. 득점 방법은 하우스 중심에서 가까운 스톤 순으로 점수를 계산합니다. 가장 가까운 스톤 팀은 1점 이상 점수 획득이 가능하며 남은 팀 스톤은 점수가 없습니다. 스톤을 바닥에 던지거나 손으로 직접 치는 행위는 금지이며 스톤을 차거나 미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차례가 아닌 팀이 스톤을 굴리면 무효입니다. 마지막으로 사격의 주요 경기 규칙입니다. 사격 경기는 4대에서 선생님의 지시로 발사를 시작하고 정해진 발사를 모두 발사하면 총점을 비교해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사람이 승리합니다. 표적지 중앙에 가까울수록 높은 점수를 획득하고 총점이 동점일 때는 중앙 10점 개수로 순위를 결정합니다. 사격을 할 때 총구는 항상 표적 방향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4대 외부에서 발사는 금지입니다. 그리고 타인을 방해하거나 안전규칙을 위반하면 실격입니다. 경기에서는 실력만큼이나 태도와 매너가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매너 있는 타겟 스포츠 플레이어가 되기 위해서 종목별로 지켜야 하는 조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다트 플레이어가 지켜야 하는 에티켓입니다. 던지기 전으로 격려와 인사를 나누고 다른 사람이 다트를 던질 때는 집중을 방해하지 않도록 조용히 해야 합니다. 다트와 보드를 다룰 때는 함부로 만지거나 던지지 않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다음은 플로어 컬링 플레이어가 지켜야 하는 에티켓입니다. 경기를 진행할 땐 팀원과 서로 의견을 존중하며 공격과 수비 전략을 공유하세요. 그리고 상대가 스톤을 굴리는 동안 방해하지 않고 조용히 기다립니다. 경기 후에는 승패와 상관없이 상대팀에게 박수와 인사로 스포츠맨십을 보여주세요. 마지막으로 사격 플레이어가 지켜야 하는 에티켓입니다. 총구는 항상 표적을 향하도록 하고 장난으로 총구를 돌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사격할 때는 집중을 방해하지 않도록 조용히 기다립니다. 사격이 끝난 후에는 상대방의 좋은 샷을 칭찬하고 인사로 마무리해주세요. 타겟 스포츠는 정확성과 집중이 필요한 종목인 만큼 에티켓과 매너가 매우 중요합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장비를 안전하게 다루고 규칙을 존중하는 태도로 스포츠맨십의 기본을 지켜주세요. 타겟 스포츠는 다칠 수 있는 장비를 다루는 만큼 안전수칙 준수와 부상 예방이 아주 중요합니다. 먼저 다트의 안전수칙입니다. 다트를 던질 때는 다음 순서의 사람들은 던지는 선 뒤에서 대기하고 다트 회수는 던지기가 모두 끝난 후 한 번에 진행하여 혹시 모를 사고를 방지합니다. 그리고 다트 팁 부분을 장난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트판 근처에서 뛰거나 장난치는 것은 금지입니다. 다음은 플로어 컬링을 할 때의 안전수칙입니다. 스톤은 밀기 중심입니다. 스톤을 3개 던지지 마세요. 스톤이 이동하는 경로에 발이나 손을 두지 않아야 합니다. 또 바닥이 미끄러우니 주의하고 스톤 경기장 바닥에는 물건을 두지 않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기 중에는 항상 부딪힘을 방지하기 위해 주변을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격의 안전수칙입니다. 총구는 항상 표적 방향을 유지하고
장전 및 발사는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또 장비는 바닥에 두지 말고 안정된 자세에서만 다뤄야 하며 경기 진행 중 다음 차례를 기다리는 사람은 4대 뒤에서 조용하고 침착하게 대기해야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함께할 타겟 스포츠 활동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죠? 이 활동은 단순히 경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도전하고 협력하고 실전처럼 뛰어보고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타겟 스포츠 수업 미리 보기 한번 살펴볼까요? 신나게 몸풀기는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스트레칭과 다양한 미션을 통해 몸과 마음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개인 챌린지는 혼자 도전해 볼 수 있는 미션을 수행하면서 타겟 스포츠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는 활동입니다. 짝 챌린지와 팀 챌린지에도 도전할 겁니다. 친구들과 함께 타겟 스포츠의 다양한 기술들에 도전하는 활동이에요. 필수 기술 익히기 시간을 통해 타겟 스포츠의 필수 기술을 연습하며 체득하여 실전 감각을 높여볼 거고요. 경기해보기 시간은 해당 차시에서 배운 기술과 전략을 바탕으로 팀과 함께 실전 경기를 즐기는 활동입니다. 마지막으로 활동 마무리에서는 오늘 활동한 내용들을 차분히 정리해보며 스스로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이렇게 한 단계씩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도 어느새 타겟 스포츠의 매력에 푹 빠져 있을 거예요. 자, 이제부터는 스포츠 클럽만의 특별한 이벤트를 소개합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한 단계 한 단계 활동을 도전해 나가게 될 텐데요. 일정 단계에 도달하면 여러분에게는 멋진 칭호가 주어집니다. 타겟 스포츠의 챌린지 단계별 레벨은 다트 2단계, 플로어 컬링 2단계, 사격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과연 누가 이 도전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을까요? 다트의 기본 자세를 익히고 정확한 동작으로 다트판에 정조준했다면 여러분은 다트 파이터. 차감 전략과 선택 전략 등 다트의 다양한 전략을 마스터했다면 여러분은 포인트 헌터입니다. 플로어 컬링의 스톤 딜리버리, 릴리즈 동작을 수행했다면 여러분은 스톤 메이커. 팀과 전략을 수립하여 컬링 경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수했다면 여러분은 컬링 마스터입니다. 바른 자세와 호흡 조절을 통해 사격의 기본 조준 자세를 익혔다면 여러분은 포커스 메이커. 사격의 니클링, 스탠딩, 노이즈 기술을 익혔다면 여러분은 퍼펙트 컨트롤러. 움직이며 쏘는 사격 모션을 수행하고 타겟 스포츠 축제를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면 여러분은 콜드샷 레전드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타겟 스포츠에 대해 알아봤는데 어떠셨나요? 우리 생각보다 타겟 스포츠는 훨씬 더 협력이 필요한 종목이라는 것을 깨닫지 않았나요? 그런데 아직은 우리가 오늘 처음 만났기 때문에 서로 어색하고 낯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그 어색한 분위기를 깨고 우리 모두 한 팀이 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해볼 첫 번째 활동은 신발 던지기입니다. 서로 알아가고 친해지고 함께 협력하는 즐거움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교실 바닥에 신발을 던질 목표 지점을 정하고 신발을 던질 출발 위치를 미리 지정합니다. 다음으로 정해진 위치에 서서 순서를 지켜 한 사람씩 신발 한 짝을 던집니다. 이때 다른 친구들과의 안전거리를 꼭 유지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던진 신발이 목표 지점 안으로 들어가면 성공입니다. 집중해서 방향과 힘을 조절해보세요. 신발을 던질 때는 혹시 모를 부상이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너무 위로 높게 던지거나 과도하게 힘을 주어 세게 던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발을 던지는 친구를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재미있게 즐겼나요? 두 번째 미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책상 끝 종이컵 챌린지. 그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책상 끝에 종이컵을 테이프로 단단히 고정해주세요. 활동 중 컵이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종이를 길게 말아 빨대처럼 준비합니다. 이 종이는 공을 불어보내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이제 순서를 정해 종이에 입을 대고 공을 불어 종이컵 안으로 보내보세요. 힘을 너무 세게 주기보다는 방향과 호흡을 조절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이 종이컵 안에 들어가면 성공입니다. 침착하게 도전해보세요. 공을 향해 바람을 불 때는 호흡을 짧고 강하게 또는 길고 일정하게 조절해보세요. 그리고 발사대는 서로에게 조준하지 않아야 하며 부상이나 사고 방지를 위해 책상 아래 주변 물건을 정리하여 충돌을 방지하세요. 자, 오늘은 이렇게 타겟 스포츠라는 종목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또 타겟 스포츠를 제대로 즐기기 위한 매너 있는 스포츠맨십이 무엇인지도 배웠죠. 그리고 아직은 어색하고 낯선 친구들끼리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친밀감을 형성하고 협력하는 즐거움을 알아갈 수 있는 두 가지 활동을 함께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스포츠에 관련한 유명한 명언이 있어요. 집중하는 순간 가능성은 무한하다. 타겟 스포츠를 수행하게 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션 하나하나에 마음을 온전히 집중하면 단순히 목표에 도달하는 것, 그 이상의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 거예요. 집중하는 동안에는 자신이 가진 능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고 평소에는 생각지도 못한 성과를 만들 수 있어요. 집중할 때 여러분의 가능성은 정말 무한하답니다. 자, 우리 모두 집중해서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로 함께 떠나볼 준비 되셨나요? 여러분, 멋진 도전을 기대하며 집중하는 순간 가능성은 무한하다. 몰입하는 태도가 다음 가능성을 열어간다는 점 잊지 마세요. 그럼 안녕!